안녕하세요. 수인제의 이슬기입니다. 오늘도 이제 저희 이벤트 때 댓글 남겨주셨던 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거 봤소 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언어 발달에 대해서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들 중에 어느 부분이 더 영향을 끼치는지 요약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구체적으로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들마다 말을 깨우치거나 학습하는 속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선천적으로 아이의 지능 문제일지 아니면 교육의 차이일지 많이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말을 깨우치거나 학습하는 데 속도가 차이가 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선천적인지 혹은 후천적인지에 대해서 나눠서 질문해 주신 건데요. 사실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거는 뇌 안에 말과 관련된 별도의 기능이 따로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한 힌트가 될 텐데요. 저희의 왼쪽 이마 약간 위쪽에 관자놀이 있는데 요 근처에는 브로카의 영역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말하기, 정말 스피치에 특화된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MS라고 하는 그 장비가 있는데요. 이 장비는 일시적으로 전기 충격을 줘서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TMS라고 하는 장비를 이 관자놀이 부분에다가 탁 쏴주고 나면은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머릿속에 넘쳐나는데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지속기간은 10분을 넘어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마비를 시키는 건데 이러한 사례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두뇌 안에는 말하기에 특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라는 거는 말하기는 선천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는데 첫 번째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말하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역시 후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양육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양육 환경과 관련된 연구를 제가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복잡한 연구보다 1차적으로 가장 부모님들께 직관적으로 와 닿으실 수 있을 만한 연구들 중에 하나가 형제 수가 많은 아이들이 오히려 말이 늦게 트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연구 결과에서는 이 현상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형제들이 많으면 또래 아이들, 즉 어른이 사용하고 있는 말소리라던가 혹은 문장 구조에 비해서 훨씬 더 단순한 문장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고급스러운 언어 구조 혹은 성인의 언어 구조에 노출되는 빈도가 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언어 발달이 더딘 부분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경향성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어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들 중에서 그러면 실제 일상에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선천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이고 혹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이게 후천적으로 부모가 도움을 줘야 되는지 이걸 좀 구별해서 받아들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언어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첫 번째, 상징을 처리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느냐입니다. 말이 좀 추상적이죠. 상징을 이해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놀이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 핸드폰을 요즘에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 저도 제 조카한테 핸드폰을 주면 아이들이 물론 핸드폰을 조작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핸드폰이 마치 트럭처럼 생겼다고 해서 트럭처럼 이런 식으로 자동차 놀이를 한다. 이런 게 가능한 아이는 상징 처리가 가능한 것이겠죠. 그리고 저도 예전에 어머님이 미용실을 하셨는데 미용실 빗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빗을 가지고 공룡놀이를 한다던가 곤충놀이를 한다던가 그런데 빗은 실질적으로 곤충이 아니고 이 핸드폰은 모양은 트럭 혹은 버스와 비슷하지만 실제 자동차가 아니지만 자동차처럼 상징 처리, 즉
좀 어려운 말로 표상이라고 하죠. 표상을 대입시킨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표상을 대입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단어를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단어를 배울 수 있는 인지적인 그리고 지능상의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과정은 전적으로 선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징 처리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아이가 언어 발달에 있어서 선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부분은 아쉽게도 부모님께서 뭔가를 좀 개선시켜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제한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의 양상들이 보이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기관을 찾아가셔서 보다 면밀하게 검사를 받아보시고 아이의 발달 연령과 생활 연령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모방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중이염이 걸려가지고 귀에서 좀 소리를 한동안 막 혼란스럽게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 어떨까요? 라고 해서 제가 상담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아이 케이스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모방하는 게 조금 늦었던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선천적이라기보다는 후천적인 어떤 그러한 외과적인 문제로 인해서 말소리 처리가 어려웠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다른 외과적인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말소리 모방이 늦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선천적인 부분들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언어 발달에 대해서 선천적인 부분과 후천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그것은 요약하자면 뇌에서 특화된 부분이 있다, 언어에 특화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후천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부모님과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외과적인 문제들과도 관련이 있고 특히나 형제관계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아이들 살펴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수인제 이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